조계종 역점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지사, 화계사, 운문사 승가대학이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고우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내일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우 스님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조전을 보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조각승 생난 스님의 대표 불상작품 4점이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됩니다. 고대 왕국 곤영가야의 역사를 되찾는 데 불교계가 나섰습니다. 상주 함창 곤영가야 학술 대회를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33회 포교 대상 후보를 접수합니다. 계층, 직능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역점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코로나19 여파에도 종도들의 큰 호응 속에 결실을 맺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직지사, 화계사, 운문사 승가대학이 잇따라 정성을 보태며 불사 원력을 더했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선포한 지 2년이 훌쩍 지난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목적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내년 3월 말에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전이 건립되는 데 이어 광제사 등 대작 불사들이 줄줄이 완성됩니다. 이 같은 한국 불교의 내일을 맞이하려는 사부대중의 후원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는 코로나19로 사찰 운영이 어려운 시기지만 기꺼이 후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탐방객도 많이 줄은 것 같던데요. 탐방객들, 순례객들은 많이 줄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오는 가족끼리 오는 것은 그래도 조금씩. 마이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에 50%가 줄었습니다. 한국 불교 중흥을 일구기 위한 결사에 손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또 불사를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불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기를 부처님 기도하겠습니다. 화계사는 사찰 봉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불사의 힘을 보탰습니다. 종단을 향한 이런 회양은 또 의미가 더 깊은 것이기 때문에 화계사 사부대중의 뜻과 우리 신도회의 작은 정성으로 커피도 팔고 오미자차도 팔고 해서 모금한 돈으로 이렇게 기탁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우려낸 차로 17년째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신도의 원력은 그야말로 백만원력 불사의 디딤돌입니다. 봉사를 오래됐어도 그냥 늘 처음처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항상 그냥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거기에 정성을 쏟아서 30여 년 전 승가대학에서 동문 수학한 도반들은 함께 뜻깊은 일을 찾다가 승려복지기금 기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승려복지 또한 한국 불교의 미래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어른 스님 뜻에 받들어 우리가 좋은데 좀 이렇게 기금을 내자. 그래서 저희 반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다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또 아픈 스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사부대중의 뜨거운 열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고우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내일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봉암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연결식이 진행된 뒤 경내 답의장에서 답의식이 이어집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내일 오전 경내 성적당에 차려진 빈소에서 조문한 뒤 연결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고우대종사 연결식 현장 상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이어 BBS TV로 오는 3일 저녁 6시 30분에 연결식을 녹화 방송하고 4일 오후 3시 30분과 5일 오전 11시 30분 두 차례 재방송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승이자 큰어른이신 고우 스님 입적을 애도하며 조전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스님은 평생 수자로 수행에 정진하셨고 전쟁으로 중단된 한국 불교의 개혁을 이끈 봉암사의 결사 정신과 수행가풍을 되살리기 위해 제2결사를 이끌어 오늘날 봉암사를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명 스님과 함께 현재 전국 선원수자회를 창립해 한국 불교의 선풍 진작과 세계화에 애쓰셨다며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중도의 열린 마음으로 대중의 귀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스님과 생전에 2번 뵙고 봉암사에서 들었던 법문이 생생하다며 무한 경쟁을 하지 말고 나와 너의 분별을 버리는 무한 향상을 강조한 스님의 가르침대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선 후기 조각승으로 이름을 떨친 생난 스님의 대표작 4점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광주 덕림사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과 시황상 일과를 비롯해 생난 스님이 제작한 불상 작품 4건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4건의 작품은 총 26구로 구성된 광주 덕림사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과 시황상 일과를 비롯해 고흥 능가사 목조 석가열의 삼존상과 16나한상 일괄,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과 시황상 일괄, 구례 화엄사 목조 석가열의 삼불좌상과 사보살 입상입니다. 문화재청은 30일의 예고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생난 스님은 17세기 후반 활동한 조각승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20여 건의 불상 작품을 남겼습니다. 경북 상주와 문경 일대 꽃피웠던 고대 왕국 곤영가야의 역사를 되찾는 일에 불교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식민사학의 잔재가 남은 가야권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불교계가 마련한 상주 함창 곤영가야 학술대회를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잊혀진 왕국 가야는 임나 일본 부스를 구축하기 위한 일본 제국주의가 가장 많이 마술을 뻗친 고대 국가입니다. 낙동강 700리 물길을 축으로 김해 건강가야와 양축을 이뤘던 곤영가야는 식민사학자들의 왜곡 부정으로 가야 문화권에서 소외됐습니다. 한국불교사학회와 상주문경불교연합회, 곤영가야 선양회는 곤영가야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상주 함창 곤영가야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은 곤영가야의 정체성을 밝히는, 정치체를 밝히는 연구들이 좀 먼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제1회 곤영가야 학술회의가 그런 계기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문경 봉천사 주지 지정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병도 박사가 곤영은 진주의 옛 이름인 거열과 발음이 비슷하고 함령이 가야 연명체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진주를 고령가야라 설정하며 지금까지 곤영가야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도 박사가 거론한 지리적 중요성인 웅주 거목 역시 진주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물산이 풍부한 큰골 상주를 일러 불러왔다고 반박하며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란 것이 뭐냐 하면은 상주가 웅주입니다. 수컷, 그러니까 기상이 있는 그런 골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한국의 길을 끊고 역사적인 맥락을 없애기 위해서 그 첨단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거하고 바로 함령의 곤영가야 역사를 누락시키는 거. 이거 두 가지가. 토론 참석학자들은 곤영가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 유물의 발굴과 객관적 학술적 검증 등의 후속 작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곤영가야가 실제로 하나의 정치체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좀 밝히는 이런 지속적 학술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면서 고분 발표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곤영가야의 정체성이 회복이 될 수 있고요. 불교계가 첫 단추를 끼운 곤영가야 재조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도 곤영가야 역사 찾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서 오봉산 일원에 대한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물이 찾아진다면 우리는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식으로 학계에 또 정부에 보는가에 대한 그런 재조명을 같이 하자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가야란 2000년간 이 땅에 자리 잡은 역사이며 문화입니다. 끊어지고 사라진 역사를 제대로 이어가는 것은 후세의 몫입니다. 곤영가야의 재조명은 상주지역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일제가 심어놓은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상주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이 제주도 곳곳에 산재한 불교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만의 독특한 불교 문화를 조명하는 학술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학술 총서 발간이 이어집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불교문화재 전문 사진가가 삼광사 목조 보살 좌상을 사진에 담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올해 상반기 동안 제주 지역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을 비롯해 탱화, 석탑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물관은 제주섬 문화실체 규명의 일환으로 육지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제주 불교 문화의 특성을 조명하고자 연구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주 불교의 시작 그리고 불교 문화가 어떻게 꽃피웠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제주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이해하는 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번 연구는 제주 불교 문화의 시작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월에 학술 총서 발간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는 11월 예정인 학술 대회는 각계의 조사위원들이 그동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 불교 문화가 타 지역과 어떻게 다른지 그 가치와 위상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특별히 육지에서 온 불상, 불화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조선시대 제주 목사에 의해서 사찰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물들이 사라진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11월 12일 열릴 예정인 학술대회에는 정성권 당국대 사학과 교수의 제주도 돌하르방과 불교 조각의 영향관계, 김영희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의 20세기 초 제주 포교당 건립과 불교미술 등 7명의 조사위원들이 발표하게 됩니다. 절터, 불상, 석탑, 그리고 불화 등 불교미술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미 조사를 완료하였고요.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분들의 연구 성과를 12월 12일 학술대회를 통해 밝힐 계획입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제주 불교문화 학술 원고는 총서로 발간되어 제주 불교의 큰 자산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이번 국립제주박물관의 제주 불교문화에 대한 학술 연구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제주 불교문화재에 대한 기초 토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33번째 포교 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포교 대상은 계층과 직능, 문화체육, 사회, 대중매체, 지역 등 총 6개 포교 분야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포교원 포교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포교 대상 후보자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며 시상식은 11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연장 안전지원센터가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를 개발했습니다. 안내서는 중대형 공연장편과 소형 공연장편으로 구분했으며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공연장의 조치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책축제 2021 서울국제도서전이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열립니다.
전시회에는 민음사, 문학동네, 편암사 등 75개 출판사가 오프라인 마켓에 참여하며 200여 명의 작가, 인문, 사회, 과학, 예술가가 참여하는 40여 편의 강연과 대담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전북 군산시는 한밤의 문화재 체험 행사인 2021년 군산 문화재 야행을 9월 9일부터 4일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개최합니다. 군산에는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대한제국 시대에 지어진 군산세관과 조선은행, 일본식 가옥 등 근대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